여러분, 지난 수업에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한 방법론인 머신러닝, 그리고 머신러닝의 세부 범주로 딥러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머신러닝의 종류와 머신러닝 안에서도 데이터 라벨 유무에 따른 학습 방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머신러닝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머신러닝이란 입력받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과 규칙을 찾아내고 그 규칙을 통해서 의사결정 및 예측 등을 수행하는 방법. 즉, 대량의 데이터를 기계가 스스로 규칙을 찾을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것을 머신러닝, 우리말로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 사용 사례를 통해 좀 더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용하는 메일함에 스팸 메일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많은 메일을 주고받을 텐데 사람이 하나하나 메일을 열어 읽어보고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판단하기란 어렵죠. 머신러닝을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인풋으로 메일 데이터를 입력하고 스팸 메일의 특징인 단어나 문장, 특수 문자 등을 통해 스팸 메일을 걸러내는 규칙을 찾습니다. 사람이 메일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판단하지 않아도 이렇게 머신러닝을 활용해 스팸 메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요즘엔 보이스피싱, 전화 차단, 부정카드 사용 방지 등 우리 일상에서 머신러닝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세 가지로 나뉩니다.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인풋으로 사용하여 기계를 학습시키며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웃풋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데이터의 정답 포함 여부에 따라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답이란 라벨로 데이터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건에 이름표를 붙여 놓듯이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을 표기하는 것이죠. 먼저 지도학습이란 정답을 포함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사한 다른 문제의 정답을 맞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즉, 알고리즘 훈련을 위해 입력값을 넣었을 때 반드시 정답을 포함한 데이터를 넣어서 기계의 예측들이 사람이 의도하는 정답을 출력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은 분류와 회귀로 나뉘는데요. 주어진 입력이 어떤 종류의 값인지 표시하는 것을 분류, 둘 이상의 변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수많은 과일 사진을 보고 기계가 그 종류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학습을 하도록 만들고 싶다고 합시다. 알고리즘의 훈련을 위해 과일 사진 중에 어떤 것은 사과이고 또 어떤 것은 바나나인지에 대한 정답을 입력값으로 기계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계는 주어진 훈련 데이터를 입력값을 통해 과일 종류에 맞는 이름을 학습하여 예측하게 됩니다. 크기, 색, 형태 등 사진이 가진 특징들을 통해 노란색의 길쭉한 모양을 가진 어떤 것에 사진이 나오면 바나나임을 학습하여 맞추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학습한 기계는 바나나 사진을 받아 판별이라는 명령이 왔을 때 바나나라고 정답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학습에서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분류는 출력의 정답, 라벨 개수에 따라 2개일 땐 이진 분류, 3개 이상일 땐 다중 분류로 나뉩니다. 회귀 분석이란 둘 이상의 변수 관계를 나타내는 통계적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나이대에 따른 성장 정도를 예측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5살의 학생이 20살이 되었을 때의 키를 예측하고 싶다면 매년 학생의 성장 그래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그림과 같이 나이대별 성장 분포 그래프가 있다면 이 학생의 키는 20살 때 180cm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계는 사람처럼 그래프를 보고 한눈에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X축에는 나이, Y축에는 키라는 변수를 놓고 수치적 관계를 찾으려 합니다. 이때 그래프의 선을 통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 모델을 찾는 것을 회귀라고 합니다. 이번엔 비지도 학습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도 학습과 달리 비지도 학습은 트레이닝 셋에 정답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지도 학습이란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군집화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도록 공부시키는 방법입니다. 비지도 학습은 인간의 개입이 없어 데이터의 속성과 패턴 등을 기계 스스로 학습하여 군집화합니다. 정답이 없는 데이터들로부터 패턴이나 형태 등의 특징을 찾아 유사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도학습보다는 더 난이도가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미지들을 보면 여러분은 이미지의 특징을 보고 각각의 이미지가 무슨 과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사용자가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각각의 이미지가 어떤 종류의 이미지인지 이름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비지도학습은 이 이미지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유사도를 비교하여 데이터 자체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끼리 모아주는데 이것을 군집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군집화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들의 집단인 군집을 찾기 위해 주어진 데이터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집단을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색상, 크기, 모양 등의 비슷한 이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특성은 다양합니다. 동일한 군집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유사한 속성 값을 찾는 기준이 바로 유사도 함수입니다. 위 이미지에서 색상이라는 유사도 함수로 과일을 구분한다면 군집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를 기준으로 군집화한다면 이렇게 묶이겠죠. 기준이 되는 유사도 함수의 종류에 따라 군집화되기 때문에 모델 학습에 있어 유사도 함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컴퓨터는 지속적으로 군집화를 진행하지만 이게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벨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과를 사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이미 사과를 사과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비지도 학습을 통해 군집화된 과일의 특징을 활용하여 라벨이 붙은 데이터로 만들 수 있고 이는 지도학습의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일일이 데이터에 라벨을 붙이지 않아도 비지도 학습을 통해 적절한 특징을 찾아 라벨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은 지도학습의 입력 데이터 전처리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사람이 학습하는 과정과 정말 비슷한데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것은 지도학습, 일상에서 경험을 통해 취득하는 지식은 비지도학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머신러닝의 꽃이라 불리는 강화학습에 대해 알아볼까요? 행동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은 강화학습은 학습의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보상을 받으며 강화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분류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데이터가 있어도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강화학습에는 어떤 환경이 주어집니다. 이 환경 안에 정의된 에이전트가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여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에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이나 행동 순서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강화학습의 가장 유명한 사례인 구글 딥마인드의 벽돌 깨기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점수를 올리는 것이 목표이니 벽돌을 깨는 행동을 했을 때 주는 점수가 바로 보상입니다. 이 보상을 통해 강화학습 모델은 점수를 높이는 목표를 향해 계속하여 학습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벽돌 깨기의 중요한 특징, 양옆의 벽을 이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 즉 더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구글의 딥마인드 벽돌 깨기는 사용자에게 행동 목록만 제공하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강화학습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학습은 행동으로 유발하는 실수와 보상을 통해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목표를 찾게 만드는 알고리즘입니다. 실제로 세계를 뒤흔든 알파고의 학습에 강화학습이 활용되었는데요. 알파고가 이세돌과 바둑 경합을 펼칠 때 이세돌이 실수를 하지 않아서 상대인 알파고가 더 이상 강화가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세돌의 마지막 한 수가 알파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우의 수였기 때문에 알파고는 자신의 실패에 대한 보상으로서 강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현실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최단 시간에 주어진 환경을 관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상을 최대화하는 학습 프레임을 짜기 위해
이용과 탐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이란 경험한 것 중에서 당시의 최대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경험을 다양하게 쌓기까지 시도하는 과정을 탐험이라 합니다.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더 좋은 보상을 얻을 수 있지만,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강화학습에서 이용과 탐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머신러닝의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머신러닝의 성능평가, 개선 방법 및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